안녕하세요. 이프렌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세라 복사기 테스크알파 3011, 3010 토너 명칭은 7109, 7209 시리즈, 7119 시리즈 드럼을 한번 분해해보고 PCR도 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PCR과 드럼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요. 일단 드럼을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분해를 해서 브레이드라든지 PCR이라는 부품들을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게 드럼 유니트고요. 7109에 들어가는 교세라 3010i, 3011i, 4501 시리즈에 들어가는 드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분해를 하기 전에 한번 둘러서 카트리지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위가 PCR 부위고요. 그리고 분해를 할 수 있는 이 방향, 이쪽 방향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뒤쪽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홈이 있죠? 홈과 PCR을 분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이는 것도 이 홈들을 일단 제거해야 되겠네요. 자, 먼저 PCR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PCR은 이렇게 눌러서 빼면 PCR은 간단하게 분해가 되는 게 보입니다. 잡고 살 올리면 간단하게 분해가 됩니다. PCR은 분해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안에 브레이드가 보이시죠? 자, 브레이드가 보입니다. 이제 이것이 브레이드고요. 자, 브레이드만 교체하고 싶으면 이 볼트만 3개의 볼트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볼트, 이 3개의 볼트만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브레이드는 교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교세라 드럼은 아놀파스 드럼이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드럼에 받았거나 하면 이 드럼 자체는 아예 못 쓰고요. 그렇지 않고 해상도라든지 줄이 나온다든지 하면 브레이드 또는 PCR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드럼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드럼에 스티커라든지 뭐가 묻었을 때 드럼을 한 번쯤 또 분해를 해보고 싶을 때는 제가 분해하는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PCR을 한번 교체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PCR은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인데요. 어느 때 교환을 하느냐, 종이를 횡이나 종으로 뽑았을 때 종이, 제가 복사한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에 5개 내지 7, 8개의 점이 이렇게 간격으로 보이시나요? 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오면 PCR에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PCR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PCR을 교체해 주시고요. 자, 복사한 용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점 하나, 점이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염이 돼서 점이 나옵니다. 이 방향으로 종이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점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PCR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PCR을 무조건 교환하셔야 되고요. PCR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방향으로 해서 뭐 여기도 나오고 7개 정도의 점이 또 여기도 일률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점들이 나오면 이건 역시 PCR의 문제이기 때문에 PCR을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드럼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점이 나오면 무조건 사람들이 드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PCR의 문제입니다. 복사의 방향에 따라 이 점의 위치, 이런 점의 위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숫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뽑아서 확인을 하시면 이것은 PCR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PCR 한번 교체하겠습니다. 자, PCR의 양쪽에 끝부분을 보시면 PCR 가이드의 스프링이 보입니다. 이 양쪽의 끝을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PCR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PCR이 빠집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 자, 이쪽 방향에서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면 PCR이 싹 빠집니다. 자, PCR과 같이 동봉되는 이 스펀지 털 롤라, 이 롤라도 같이 청소를 해주면 좋고요. PCR의 오염 상태가 굉장히 심하고 줄이 간다는 얘기는 브레이드도 안 좋지만 전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색깔도 변하고 합니다. 그리고 PCR 이렇게 다 쓴 PCR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되지만 기존에 다시 교체를 할 때는 PCR 외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물질이 묻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물 아니면 액체 같은 게 닿게 되면 드럼과 맞닿기 때문에 드럼에 손상을 주고 PCR 자체도 아까와 같은 그런 증상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CR을 빼고 이렇게 빼고 자, 홀 있죠? 홀을 살짝 잡아서 올려서 부러지지 않도록 보시죠? 일하게 걸려 있는 거 요걸 해서 빼고 뺍니다. 그러면 한쪽에 홀딩이 빠지고요. 자, PCR의 크기가 이 쇠의 롤라의 크기가 길이가 다릅니다. 사이즈가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사이즈의 방향을 기억하시고요. 사이즈의 방향을 그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PCR을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끼워줍니다. 그 전에 이 스펀지 롤러를 청소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일단 에어 컴프레셔로 한번 불고 오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청소하고,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새로운 PCR을 장착하는데, 새로운 PCR을 깨끗한 융 또는 뭐 걸레 같은 걸로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그리고 마른 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닦아주면 깔끔해집니다. 네, 닦아주고 깔끔해졌으면 그대로 장착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꽂아서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역순으로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해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아까 역순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을 해주고요. 또 홀더의 위치를 보시고 그대로 껴줍니다. 껴졌죠? 이렇게 되면 PCR은 됐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안에 내부를 청소를 해주고요. 내부에 오염된 먼지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프링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대로 꽂아 주시면 됩니다. PCR 조립할 때 중요한 부분, 자, 이게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쪽을 먼저 작업하고 나서 반대쪽 기어가 있는 쪽을 그대로 조립합니다. 이 또한 PCR을 가이드를 낄 때 이것을 이렇게 밀어서 끼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밀어서 끼우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끼우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 자, 끼우고 반대로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PCR 몸체에 스프링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위쪽에 스프링이 잘 빠지네. 자, 스프링을 이제 끼워주시고 그대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장착할 때도 이 가이드에 보이시면 이 가이드
가이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 가이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끼우시고, 이쪽도 마찬가지 가이드가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이드를 안쪽으로 넣어서 그대로 끼우시면 됩니다. 자, 스프링과 조립하는 이쪽은 잘 안 맞은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잘 빼서 다시 한번 가이드를 맞추고요. 뭔가 안 맞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 딱 끼면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PCR이 제대로 장착이 되는지 한 번씩 눌러서 텐션이 있는지, 스프링 텐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CR은 교체가 된 거고요. 자, 다음은 와이퍼 브레이드, 드럼 와이퍼 브레이드를 한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작업하는 동안 드럼을 빛에 보이지 않도록 이런 카바로 드럼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드럼이 최강 5분 이상 드럼이 빛을 보게 되면 드럼의 감광체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불량이 나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둡게 이렇게 종이로 감싸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와이퍼 브레이드를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드럼이 이상이 없고 와이퍼 브레이드에 줄이 나온다던가 하면 와이퍼 브레이드를 교체하셔야 되는데요. 이 와이퍼 브레이드는 볼트 3개만 풀으시고 그대로 빼시고 교체를 하시면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럼까지 분해를 해가지고 와이퍼 브레이드를 교체한다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 상황에서 먼저 브레이드를 뺍니다. 드럼이 닿지 않게 조심해서 빼셔야 됩니다. 드럼이 충격을 받으면 바로 점이 나온다던가 드럼 불량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살 볼트 3개를 제거하시고요. 자, 볼트 3개를 제거했으면 조심해서 드럼을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드럼을 보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시고요. 올리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집어넣어서 살살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대로 와이퍼 브레이드만 살짝 들어 올려서 빼줍니다. 자, 와이퍼 브레이드가 이렇게 해서 빼지죠? 보시면 와이퍼 브레이드에 이런 기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종이 걸림들 아니면 지저분한 지분들이 와이퍼 브레이드를 계속 감싸오면서 와이퍼 브레이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이렇게 빼서 새로운 와이퍼 브레이드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교체하는 방법은 저희 이피랜드에서 지금 PCR과 와이퍼 브레이드가 모두 다 판매하고 있고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와이퍼 브레이드를 받으신 걸 교체하시면 됩니다. 교체 방법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립의 반대. 자, 새로운 와이퍼 브레이드를 그대로 교체하시면 되고요. 교체하기 전에 청소기가 있다면 기존 내부 패턴가 안에 보이면 패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내부의 패턴을 좀 비워주시던가 청소를 해주시고 뭐 하셔도 되고요. 뭐 청소기나 이런 게 없다면 그대로 와이퍼 브레이드만 교체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찌꺼기들,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저는 일단 청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청소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와이퍼 브레이드를 새로운 와이퍼 브레이드를 바로 장착합니다. 고무가 먼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집어넣으시고 그대로 홈에 맞게끔 해서 3개 홈에 맞춰서 그대로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사를 체결하면 드럼 브레이드 교체도 완성된 겁니다. 교세라의 아놀파스 드럼의 장점이 최장 수명, 장수명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고무 롤러라든지 고무로 되어 있는 이런 와이퍼 브레이드라든지 아니면 PCR만 교체함으로 해서 지속적인 퀄리티, 좋은 품질의 드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드럼을 돌려봅니다. 처음에 뻑뻑한 소리가 납니다. 들리시죠? 그리고 돌리면서 확인합니다. 깔끔하게 닦이면 드럼 자체가 전체가 다 깔끔하게 닦이면 이건 역시 브레이드 역시 정확하게 잘 장착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PCR을 조립하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R드럼을 교체하는 방법을 이번엔 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피랜드는 전 세계의 각 메이커사의 프린터기 및 복사기의 소모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본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복사기 및 프린터기 관리가 조금이나마 쉬워지고 편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동영상에 나오는 소모품 문의는 우리 홈페이지 www.epiland.net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럼을 분해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 영상에서 PCR과 브레이드를 교체한 방법을 보셨죠? 자, 이번에는 교세라 데스크팔 3010, 3011, 4510, 4501 시리즈 드럼 유닛 3 드럼 유닛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R드럼을 교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락장치가 여러 개가 있죠? 이 락장치를 제거합니다. 일자나 송곳으로 눌러주시면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누르고 그러면 천천히 하면 본체의 손잡이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자세히 보면 안쪽에 걸려있는 락을 눌러주시고요. 살짝 눌러서 벌리고 또 돌려서 이쪽에도 있는 것을 살짝 눌러서 벌리면 또 돌리고 돌려서 여기를 살짝 눌러주시면 톡톡 소리가 나면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빠졌죠? 빠지고 안쪽에 이 텐션 지그가 보이시죠? 그리고 안쪽에 자세히 보시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일단은 제거를 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살살 눌러서 본체의 회색 손잡이를 제거하겠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있는 드럼이 나갔을 경우를 예상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드럼이 상태가 온전하면, 온전할 수도 있고 온전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드럼은 정말 조심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락장치를 제거하면 회색 손잡이가 빠지죠. 자, 그대로 놔두고요. 자, 안쪽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여러가지 보드와 패턴 통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패턴 통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쪽이 막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뭐 굳어 있거나 토너가 굳어 있거나 하면 막혀서 다 쓴 패턴호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큐세라의 특징인 농도 보정 장치 보드가 항상 같이 달려 있네요. 자, 이것도 미리 배선을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미리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안쪽을 보시고 반대쪽에 눌러지는 락이 보이네요. 이 락을 살짝 돌리면 아무래도 빠질 것 같은데요. 잡으시고 살짝 돌려주십니다. 왼쪽으로 좌우로 살살 해서 이 안쪽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이 손 가리치는 이 포인트가 보이시죠? 자, 움직이시죠? 이것을 살살 돌려서 빠집니다. 돌리면 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빼시고 패턴통이 패턴호가 쫙 빠져나오죠? 자, 그러면 패턴호를 먼저 청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패턴호가 빠져나오는 그런 쪽인데요. 토너 가루가 계속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정품을 쓰지 않고 뭐 저급인 파우더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너가 여기서 굳어버리면 이 스크류가 부러지거나 토너가 굳어버리고 해서 드럼 유니트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정품도 하물며 토너가 굳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재생 토너를 사용하실 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드럼을 제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판에 보이시면 접촉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판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이 판도 마찬가지로 일자를 이용해서 살짝 끌어올려주고 영상을 찍으면서 하기 때문에 버벅대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장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빼야지 아무래도 드럼 유닛을 교체하는 게 편한데요. 다시 과감하게 빼서 이 부분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살짝 부러졌기 때문에 뭐 부러져도 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드칠을 하면 전혀 상관이 없겠죠. 자, 안에 이 홀딩되어 있는 것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락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락은 안에 일자 드라이브를 넣고 살짝 들어 올리면 제거가 됩니다. 자, 제거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봉을 눌러주면 이렇게 봉을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손으로 해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봉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자, 그러면 드럼을 지탱해주고 있는 봉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자, 살살 뺍니다. 천천히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럼만 교체하거나 드럼을 재정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대로 드럼을 빼줍니다. 자, 드럼이 빠졌죠? 이렇게 하면 드럼 교체가 수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드럼을 뺐으니 안에 보이는 금방 전 영상에서 브레이드 교체한 거 기억나시죠? 자, 브레이드 교체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분해해서 브레이드를 교체하는 방법, 이게 원래 FM 방법인데요. 자, 이대로 해서 브레이드를 교체해도 되고요. 지금은 저는 브레이드를 교체했으니까 교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패턴을 받아주는 교스라 복사기 드럼 유닛에는 항상 이 스펀지 롤러가 있습니다. 스펀지 롤러를 좀 청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패턴을 다 깨끗하게 해서 지분 가루라든지 그 지저분한 이물질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드럼 수명이 좀 더 오래 갑니다. 자, 그럼 저는 먼저 청소를 해 주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롤러를 돌리면서 자, 이런 먼지들 보이시죠? 이런 먼지들 때문에 드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우, 많죠? 살살 돌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거됐고 이 기어를 돌리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먼지가 없죠? 자, 지분가루라든지 그런 게 없죠? 자, 그럼 드럼 유닛을 모두 분해했고, 그리고
PCR을 교체했었고요. PCR 교체됐죠? 교체했고, 그리고 브레이드도 교체했었고요. 브레이드도 교체했고요. 드럼도 분해를 했습니다. 자, 드럼을 분해했으니 이왕에 분해한 거 저는 코팅액을 발라서 드럼을 좀 더 깨끗하게 겉에 묻어있는 모든 찌꺼기나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주겠습니다. 처음에 드럼에 묻어있는 지분들을 닦아줍니다. 보이시죠? 천천히 드럼 기스가 나지 않도록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드럼 코팅액을 발라주는데요. 실제로 드럼이 좋다면 굳이 코팅액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코팅액을 발라주겠습니다. 자, 코팅액을 발라주고요. 이 코팅액을 발라주게 되면 드럼 표면에 두꺼운 층을 형성시켜서 좀 더 드럼의 두께가 높아지고요. 하지만 초기에 바로 화상이 제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몇십 장, 몇백 장을 뽑아줘야만 제대로 된 화상이 다시 살아남으니까 코팅을 바르고 나서 바로 테스트 하시면 안됩니다. 코팅을 바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 장비에 꽂고 50장에서 100장 이상을 뽑아야지만 정상적인 해상도를, 그러니까 품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면 아까와 영상을 거꾸로 돌리셔서 보시면 이전의 드럼과 이 드럼의 차이를 확연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전체를 모두 고르게 펴서 코팅액을 발라주고요. 이제 미끈미끈해집니다. 드럼 표면이 코팅을 발름으로 해서 완전히 미끈해졌습니다. 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코팅액이 드럼에 잘 흡착이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르죠? 코팅액을 발랐을 때와 안 발랐을 때의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코팅액을 바르면서 해서 드럼에 지문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먼지가 묻어있는 표면에 묻어있는 것들을 모두 클리닝하고, 자, 이제 드럼을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자, 드럼을 조립하는 거는 아까와 역순이고요. 드럼을 바로 끼운다기보다 저희는 일단 다른 코팅액을 발랐기 때문에 드럼 표면에 패딩 파우더라는 또 하나의 코팅 가루를 뿌려서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찰 계수를 줄이기 위해선 패딩 파우더가 꼭 필요합니다. 본 패딩 파우더는 기존의 다른 패딩 파우더하고 달라서 브레이드와 드럼의 마찰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전체를 고르게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드럼과 브레이드가 맞닿기 때문에 맞닿는 부분에 표면에 드럼에 이렇게 발라주면 브레이드에 자연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수명이 오래 갑니다. 이렇게 발라주고요. 자, 발라주고 나서 역순으로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역순으로 끼우고 기어가 있는 쪽을 먼저 끼우고요.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드럼을 지탱해주는 봉을 끼워줍니다. 자, 천천히 구멍에 집어넣어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끼워주고요. 그러고 나서 잡아주고 원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원을 보시고 원에 맞으면 천천히 돌리면서 그 드럼에 맞게끔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끼워졌죠? 그러면 그대로 밀어서 드럼과 맞닿도록 하면서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드럼이 나왔고요. 드럼봉이 나왔죠? 드럼봉이 나왔으면 이 홀딩을 그대로 이쪽 방향이네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그대로 이 사이에 끼워줍니다. 사이에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끼웠죠? 그러면 봉은 빠지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봉이 빠지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드럼을 돌려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쪽과 기어가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시면 함께 돌아갑니다. 드럼은 브레이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브레이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하얀 코팅 가루를 묻혔지만 지금은 모두 드럼 브레이드가 닦아주면서 코팅 가루가 없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이고. 모든 기어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셔서 굳은 토너 가루들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깔끔하게 제거되면 기어를 그냥 끼워 넣으시면 되고요. 그 자리에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기어의 방향을 보셨죠? 자, 다음은 베타노 가이드, 빠져나오는 가이드를 한번 안에 내부에 베타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분이라든지 돌가루 아니면 굳은 토너 가루가 있기 때문에 꼭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금방 청소했고요. 보시면 펴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안에 보시면 깔끔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어쩔 때는 뭐 종이, 머리카락, 뭐 이해가 안 가지만 머리카락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이 부분이 많이 막혀서 드럼 유닛을 고장나게 하는 원인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자,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끼우셨죠? 끼우시고 아까 끼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뺐죠? 이렇게 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끼고 살살 돌리면서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딱 맞게 해주면 됩니다. 짠, 됐죠? 그러면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드럼에 보드를 다시 장착해줍니다. 보드는 어차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안 껴질 수가 없습니다. 껴지는 그대로 끼면 됩니다. 자, 꼈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좀 전과 같이 다시 이 홈이 안쪽으로 끼워질 수 있도록 좀 눌러서 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끼면 완벽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깜빡했는데요. 이것을 이쪽에 본드칠을 꼭 하시고요. 본드칠을 하시고 제가 깜빡해서 지금 그대로 넣으시고 이 홈에 맞도록 껴주시면 되는데요. 끼기 전에 홈이 나와있죠? 나와있는 것을 먼저 눌러주고요. 이걸 눌러줘야 홀딩이 되고 정확하게 움직이질 않을 겁니다. 이게 안에 이 지지대가 부러졌으면 꼭 본드로 붙이셔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눌러서 저도 부러져서 본드칠을 좀 해야겠습니다. 일단 글루건으로 눌러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제대로 안다면 이쪽 쇠 봉에 드럼을 지지하고 있는 봉에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으면 전압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드럼이 불량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은 배다가 깔린다던가 하는 것은 이 접촉 부위가 제대로 닿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꼭 유념해서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걸 다시 한번 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꼭 닿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만약에 텐션을 좀 더 줘서 아예 닿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꼬리에서 앞으로 좀 닿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텐션을 주고 좀 꼬리에서 텐션을 주고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저 부위에 닿도록 하고 그래서 끼워서 닿도록 하고 이렇게 닿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본드를 붙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딱 맞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돌려서 잊지 마시고요. 돌려서 끼면 되고요. 빠진지 안 빠진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금방 카바, 회색 손잡이 카바를 그대로 반대로 아까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끼워주면 됩니다. 끼울 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끼워주시면 되는데 저는 영상을 찍다 보니 조금 또 버벅대네요. 자, 아이고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버벅대지 않고 반대쪽 잘 보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껴야죠. 이거 되고요. 딱 맞죠? 딱 맞죠? 이쪽도 딱 맞죠? 딱 맞죠? 제대로 됐죠? 확인하고 텐션이 제대로 걸리는지 확인하고요. 모든 것이 완료됐는지 정확하게 조립이 됐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됐고요. 이쪽은 다시 한번 또 빠졌네요. 이게 잘 빠지네요. 잘 빠지니까 다시 끼우고요. 딱 맞게 끼웠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분해했던 약을 그대로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보니까 이쪽은 분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낙장치가 제대로 구멍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됐죠? 그리고 좀 전에 PCR을 교체한 PCR을 그대로 왼쪽부터 해서 밀어서 장착을 시킵니다.
자, 이 부위 안쪽으로 먼저 집어넣고 홈과 홈 사이에 끼워주도록 합니다. 끼워주고요. 그대로 놔두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텐션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PCR과 드럼이 맞닿았죠?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손을 돌리면서 PCR이 돌아가는지 확인해줍니다. 그러면 드럼 조립이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면서 어렵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프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본 소모품들에 대한 관련 문의도 언제나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모든 소모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문의만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프랜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조금이나마 쉬워지고 편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뿅뿅.